자, 이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뭐 얘기해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스프롤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하루 중에 업무에서 사용을 하느냐를 세보면 정말 많습니다. 이메일, 브라우저 탭에도 막 탭이 막 20-30개씩 열려 있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우리가 뭔가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레이어를 만들려고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이 이 떨어져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데이터 가상화 레이어를 그 위에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합쳐지니까. 하지만 그거는 시작점입니다.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합쳐졌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의 비즈니스를 아직 반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이라는 항목을, 컬럼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은 그 컬럼이 어떻게 집계가 되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하는지, 이러한 비즈니스 정의들은 그 위에 한 단계로 다시 재정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기술적인 통합이 있고 그 위에 비즈니스의 정의가 올라가는 약간 2단계 정도로 이 레이어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은 비즈니스 사용자나 아니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BI 툴들이나 시각화 툴들, 그들은 기술적인 항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쌓아놓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거기서 남겨진 데이터들, 거기서 담아놓은 우리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다운스트림 앱 레이어가 그 위에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레이어가 굉장히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인텔리전스 레이어라고 부르고요.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텔리전스 레이어는 중간에 있지만은 그 아래에 있는 것들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서로 굉장히 다양하게, 너무나 많은, 아래도 굉장히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고 저 위에도 애플리케이션들이 너무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인텔리전스 레이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버설 인텔리전스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유니버설 인텔리전스 레이어. 자, 이게 뭘까요? 우리의 조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소스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운스트림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들, 이 중간을 연결을 해주는 유니버설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이야기를 해요. 위로도 아래로도 오픈되어 있는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멘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다른 몇몇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가상화랑 인텔리전스 레이어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면은 데이터 카탈로그랑 인텔리전스 레이어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이 시멘틱이라고 하는 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가상화라고 하는 영역은 결국에는 기술적인 통합을 하고 기술적인 연결을 하지만 그 가상화 영역을 바라봤을 때는 비즈니스 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스튜어드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비즈니스 정의를 재정의를 해야 되죠. 이거는 평균을 할 건지, 이거는 썸을 할 건지, 이거는 엔딩 밸런스를 가지고 올 건지, 마감 정보를 가지고 올 건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정의를 그 위에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가 같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반영하고 있는 시멘틱 레이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상화도 필요하지만 시멘틱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데이터의 사용자들이 데이터 스튜어드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 유저가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 거버넌스나 보안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오디팅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있겠지만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컬럼에 대한 보안, 로우 데이터에 대한 보안, 즉 특정 부서의 사람은 그 부서의 데이터만 봐야 한다라고 하는 로레벨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 아니면은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특정 인물들에게만 허용이 된다라든지, 이런 로레벨, 컬럼 레벨 시큐리티가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될 거고, 더불어서 다양한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제한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챗봇을 올리면은 개인 정보는 못 본다라고 하는 룰들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의 소비자를 일반적인 비즈니스 유저까지 확대를 했을 때는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들의 근반인 오픈 아키텍처.
그리고 심지어는 만약에 밑에 데이터 소스가 바뀌거나 아니면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바뀌거나 했을 때 우리가 쌓아놓은 이 비즈니스 모델,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른 데다가 심을 수 있는 포터빌리티, 휴대성도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유저들은 느리면은 자꾸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 캐싱이라든지 인메모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유니버설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만들려면 지금 여기 보시는 5가지 기능 요소가 핵심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아마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그동안의 업력과 기술력을 담아서 저희가 출시하는 것이 바로 최초의 유니버설 인텔리전스 레이어인 모자이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이런 유니버설 인텔리전스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거기에 가까운 모습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게 과거의 MSTR의 테크놀로지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시멘틱 레이어를 이미 잘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잘 정의되어 있는 시멘틱 레이어를 가지고 있었고, 뭐 여기도 계시지만은 뭐 고객사에서는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바꿨는데 그냥 포인트만 이렇게 딱 바꾸면서 DB 마이그레이션이 이제 윗단에는 건드릴 거 없이 끝나버린다든지 그런 식의 포터빌리티도 이미 가지고 있었고, 퍼포먼스 엔진을 이미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실제로 모자에게 반영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게 됐고, 그 결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술 요소들, 시멘틱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에 대한 커넥티비티, 그리고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인메모리 기술 요소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 모자이크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했던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MSTR의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일반적인 피드백,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널리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혁신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은 AI를 통해서 그 성능과 속도를, 만들어낸 속도를 10배 이상 향상을 시킨 그런 기술 요소를 모자이크 스튜디오라고 하는 별도의 모델링 도구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이크 스튜디오를 들어가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아니면은 DB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알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고, 어떤 모델링 기법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어도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DB 소스에 연결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 테이블들이 있는데 그 테이블들을 한번 선택을 쭉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AI가 이 테이블들을 쭉 한번 봅니다. 테이블들의 구조도 보고 이름도 보고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도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테이블들을 보고 자기가 베이스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면은 실제로 저렇게 가지고 온 지금 19개 정도의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 그 테이블 가져와서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만들 것인지, 어떤 매트릭과 어떤 애트리뷰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AI가 보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이런 클린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여기는 좀 공백이 있으니까 공백은 제거를 해야 돼. 중복이 있으니까 중복은 제거를 해야 돼. 혹은 이런 하이어라키들은 어떻게 만드는 게, 조인 릴레이션십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미리 생성을 하게 되고, 물론 사람이 이런 것들을 추가로 수정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시멘틱, 어떤 계산식, KPI 지표들, 이런 것들 역시 우리가 산식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챗봇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는 뭐 증감률이 필요해 라는 식으로 만들어준다든지, 뭐 하이어라키 같은 것도 이 자리에서 그대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쉽게 이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MSTR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서든 활용이 가능하도록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경쟁 비주얼라이제이션 제품들도 이것들을 갖다 쓸 수 있고요. DB 쿼리의 형태로 JDBC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뭐 엑셀이나 구글 시트 이런 쪽에서도 커넥터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서 굳이 쿼리를 직접 안 짜셔도 그 세트를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자익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MS가 원래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시멘틱 레이어, 굉장히 리치한 시멘틱 레이어가 기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차별점이고요. 저런 부분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다른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이라든지 데이터 카탈로그 솔루션들과의 굉장히 큰 차별점을 가져가게 되는 기술 요인들이 되고, 두 번째는 기존에 강력했었던 시멘틱 레이어를 유니버설 액세스, SQL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한 구조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꼭지가 되고, 세 번째로는 그걸 만드는 과정을 10배 이상 빠르게 만드는 AI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스튜디오인 모자익 스튜디오가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희가 이 모자익이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 MSTL의 메타 환경과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고 오픈을 해서 개방적으로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고객에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에는 자유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도 있고 플랫폼에서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프리덤 에서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예상이 안 되는 변화들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종의 시멘틱 레이어나 일종의 인텔리전스를 DB에다가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도 만약에 우리가 DB를 바꿔야 하는 환경이 온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DB를 바꾸고 그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 다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유가 주어진다면, 모자익을 통해 자유가 주어진다면 사실은 DB는 그냥 바꾸고 포인트만 다시 하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시 다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선택과 나중에 향후의 선택들, 이런 것들이 엔터프라이즈 인텔리전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혁신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난 한 2010년대 후반 정도에 굉장히 큰 작업을 내부적으로 했는데, MSTL 플랫폼 자체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다 리뱀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게 이런 기술 요소들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다양한 이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MSTL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아까 론넨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기능 다 좋고 너무 좋은데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작게 AI 파일럿 정도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엔트리가 너무 크다라는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혹은 작게 파일럿을 한다든지 작게 시작하는 작은 기업들, 작은 부서 단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MCS,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제품을 오늘 같이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